마지막입니다. 2-2번 볼게요. 2-2번도 시시한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제시문 나, 제시문 다, 그림사, 표 2를 활용하여 요건 이제 그림 자료고 요건 이제 제시문 자료고 사이버 폭력 현상을 설명하고 요거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비판하시오. 그러니까 이 라의 관점을 들고 와서 얘를 비판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선 사이버 폭력 현상이 뭔지를 제시문과 그림, 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표현해주고 거기까지 우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나를 볼게요. 이미 여기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다. 자, 구체적으로 뭐 사이버 따돌림, 명예훼손, 그 다음에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속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범죄 행위인데 이거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해서 먼저 피해자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문단에서 가해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여러 가지. 처음에 이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상적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보의 복제와 유포가 쉬워서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이 빠르다는 거고 더욱이 한번 유포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피해자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 가해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들이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이버 폭력은 주로 SNS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기 어려우며,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내가 고통을 줬다, 피해를 줬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이버 폭력이 집단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쉽다. 따라서 가해자들도 사이버 폭력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통을 직접 목격하기 어려우며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의미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그렇지는 않고 다만 이제 사이버 폭력을 설명할 때 사이버 폭력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해줌으로써 사이버 폭력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충실하게 설명이 되면서 재심은 나를 통해서 사이버 폭력을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다도 있네. 다는 그러면 좀 더 다른 의미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다 1번을 보면, 여기 1번을 보면, 우리는 누리소통망 서비스나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자기 관심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재능을 발휘하기도 하고,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악의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익명이죠. 익명인데, 익명성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1번의 요지가 될 것이고, 자, 2번은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있고, 역시 이제 익명성이고, 타인과 대면하지 않고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공간보다 행동의 제약을 덜 느낀다. 단순히 자유롭다고 표현할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제약을 덜 느끼는, 그죠? 구속이 덜 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이 그 대표적인 예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이나 등등 해가지고 아까 했던 얘기죠. 쭉 했던 얘기를 쓰고 있으면서 이러한 폭력은 사이버 공간의 익명적 특성 때문에 익명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 다 익명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폭력 역시 마찬가지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익명성이 가능하게 해준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익명성 때문에 은밀하고 가혹하게 행해지며 집단으로 이루어지기도 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제시문
나죠, 나. 이 나에 나와 있는 사이버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다음에 이제 다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랑 똑같아요.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제 익명성이라는 부분이 추가되고 있긴 한데 그죠? 고 부분을 외에는 없죠. 그래서 익명성 여기서 꼭 우리가 체크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예. 예, 고것을 오늘 주의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인제 만약에 좋은 문제라면 그림 4와 표 2가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에 하나씩 대응이 되면서 이게 아니라 뭐 다른 방식으로 하든 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보충을 해 주고 또 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 2를 가져와서 설명해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 좀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좀 아쉽죠. 설계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하고 표 2번을 이건 밑에 있는 두 개를 한번 봅시다. 사이버 범죄 유형별 발생 비중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이버 폭력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제시문을 봤을 때 이거죠, 이거죠. 나머지 또 다 범죄긴 한데 이거랑 이겁니다. 그죠? 이거 두 개 외에는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한다면. 그래서 2022년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성폭력 이런 부분들 사이버 폭력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라는 거 이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표 2에서 보세요. 표 2에서 보면은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 및 유형별 피해 경험률인데 청소년 얘기가 갑자기 대뜸 뜬금없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제시문의 내용과 좀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제시문과 연결지어서 바로바로 우리가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어떤 논리적 연결이 되는데 청소년에 관한 건 아까 제시문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시문은 제시문대로 표는 표대로 따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따로따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을 텐데 이거 두 개를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하는 거 그 방법 외에는 아쉽죠. 그래서 그렇게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근데 표도 이상해요. 자, 보시면은 청소년 사이버 폭력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유형별 피해 경험률 자 봅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 있음 늘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늘어나가고 있다. 근데 없으면 왜 표현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왜 표현하는 거지? 100%에서 빼주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이버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률 중복 응답인데 여기서 보면은 언어 폭력 전부 다 이제 그 명예훼손, 스토킹 전부 다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요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유형별로 특히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죠. 나머지는 뭐 늘었다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지만은 사실 미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큰 변화가 있죠. 언어 폭력과 명예훼손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고 표현을 해줄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지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표를 좀 예, 그래요. 청소년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 폭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있음. 여기 집중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중에서도 특히 언어 폭력과 명예훼손 심각하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설명을 해주는 게 이 도표를 묘사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면 사이버 폭력이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가 많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라를 볼게요.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자, 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행위가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 인류에까지 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 물론이고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모두 다에게 온 인류에게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피해를 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러한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현을 거짓된,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 옳지 못한 내용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옳지 못하다고 해서 그걸 못하게 막으면은 옳지 못한 생각이 공론화되면서 그게 옳지 못한 걸 다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게 드러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묵살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진리와 거짓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거고 뭐 그런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뭐 등등등등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틀린 것도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에 틀린 질문을 해주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왜 틀렸는지 설명해 줌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틀린 생각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까지에게도 모두 다 충분한 설명, 아주 풍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거 뭐 잘 모르는 학생이 좀 부족한 학생이 질문했다고 해서 너 질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아주 뭐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모두에게.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유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표현할 수 없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견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 맞는데 그게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시킬 수 있고 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간섭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 그죠? 무해한 표현의 자유는 괜찮다는 거예요. 뭐 어떤 쓸데없는 얘기든 상관이 없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이 된다 그러면은 그건 막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익명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이런 사이버 환경에서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나 이것이 폭력이 되는 경우에는 우린 그거를 아무리 이제 표현의 자유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재심을 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구조가 그래요. 자, 그래서 논리적 구조가 논제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게 또 복잡한데 좀 지워서. 자, 재심은 나, 다. 이 두 개를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에 그림자와 표 2. 서로 둘 다 짝을 지어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표를 나중에 설명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문단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까지가 아니고, 사이버 폭력을,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내용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 될 거고, 심표도 이렇게 쳐놨죠.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비판하시오. 이게 전부 사이버 폭력이잖아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버 폭력이 익명성에 근거로 해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지금 아주 표를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표현의 자유 괜찮아, 좋아요, 좋은데 그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이버 폭력 현상, 익명성의 근거로 표현의 자유로 이 사이버 폭력 현상을 변화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런 내용인 거. 이렇게 해서 출제 의도가 뭔지는 알겠는데 조금 약간 좀 엉성하죠. 엉성한 느낌이 듭니다. 내용적으로도 뭔가 좀 톱니가 딱딱딱 들어맞는다 이런 느낌이보다는 그냥 대충 그냥 모둠 모아놓은 거 뭐 그런 어떤 제시문인 것 같아요. 서로 겹치는 내용도 있고 특별하게 날카로운 내용들이 각각 제시문에 나와서 그걸 쓰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다던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두루뭉실하게 써도 어쨌든 적절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답 하나 볼게요.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그다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이버 공간 뭐 의미 있는 건 아니라서 이 문장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시문 나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정보의 복제와 유포가 쉬워 광범위하고 빠른 지금 계속해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나에서 이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 제시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피해자만 쓰고 있어요. 가해자에 대한 문제를 쓰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시문화를 정확하게 그죠? 온전히 표현한 요약인가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있잖아요. 사이버 어떤 뭐라 그럴까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본다 그러면 어 잠깐만요. 뉴미디어고 자 사이버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따돌림, 명예훼손, 그 다음에 모욕 이런 것들 쓰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죠? 사이버 폭력은 이런 것들이다. 아니면 이것만 쓰든지 심리적 요 정도 내용은 나와줘야 된다. 근데 이게 사이버 공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충분히 표현해 주고 그다음에 이 제시문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점을 둘 다 쓰고 있는데 '왜 이것만 쓸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둘 다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평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뒤 다해선 익명성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제시문 다해서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나와주죠. 익명성이 보장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등등등 얘기해서 이렇게 됩니다. 다 별 내용이 없어요. 다는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현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를 그냥 한꺼번에 이제 설명해주고 있죠. 그림 사이에 의하면 명예훼손 이렇게 해서 사이버 폭력이 하나의 사이버 명예훼손만 쓰고 있네. 성폭력 왜 없는 거지? 사이버 성폭력도 있잖아요. 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이버 폭력에서 사이버 성폭력도 사이버 그 폭력에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만 쓰지 말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은 청소년에게도 발생하고 있는데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이렇게 하고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언어 폭력이랑 그 다음에 명예훼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다시 한번 표를 볼까요? 표를 보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많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언어 폭력, 명예훼손 중요하진 않지만 수치적으로 이게 좀 강조가 되는 부분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거를 뭐 구체 수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이 특히나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 정도 내용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에 의하면 너무 간단하게 쓰고 있어요. 라에 의해 근거하면은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확산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는데 지금 라가 지금 이거 이렇게만 쓴다고 하면 라가 충분히 해결이 된 걸까요? 의문인데 라를 한번 다시 보면 라를 보면 앞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옹호해 주고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쓰고 그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피해를 줄 경우에는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써줘야 되죠. 이 논리를 그냥 이제 이렇게만 쓰면은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 이거 미래 세대에게도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된다. 아주 권장돼야 된다. 하지만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이거 좀 제한할 수 있다. 라는 논리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서 앞에서 나온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사이버 폭력은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주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제시문들을 충분히 균형적으로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곳곳에서 보이는 부분이 좀 아쉽고 학생들이 본인이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답안을 쓰면서 답안만 보고 이렇게 써야 되나? 이거 빼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내용대로 그렇게 쓸 수 있다. 가능하다. 괜찮다. 위안을 받으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이제 문제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참고해서 이 문제를 한번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까지 풀었는데 1-1번에서 1-2번은 나름 이제 난도가 높았는데 2-2번하고 2-1, 2번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도표나 자료 해석을 힘들어하는 학생들, 두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이 2번 문제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많이 풀어보는 게 다예요. 노력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고 그렇게만 하면 저절로 우리가 익숙해지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테니까 두렵고 힘들수록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경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